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 방송을 자주 보시고 재작년부터 이렇게 방송을 쭉 시청하셨던 분께서는 제가 부동산과 달러는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장했던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자, 환율이 1180원 선 근접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관리 경고등이라고 해요. 원달러 환율 1176원 30전 마감, 11개월 만에 최고치, 한 달 새 36원 80전 치솟아. 수입 물가 상승 압력, 소비자 물가 압박 커져. 환율 가치 안정 위에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 자, 우리나라가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한국은행 총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와 떠나서 우리나라는 금리가 오르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그 자산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뭐 한 달에 10만원 더 이자 더 부담한대 가지고 그 집 팔까요? 예? 절대 안 팝니다. 자, 종부세까지 견뎠는데 이자까지 못 견딜까요? 상식선에서 그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준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과거의 일본처럼요, 1%대 그 제로금리에 육박했는데 6%로 6배를 올리면 그거야 당연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야기되면서 사람들이 투매를 하면서 집값 하락화에 가속화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갭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자는 안 되잖아요. 이자는 안 돼요. 하지만 다만 법인 투자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KB 시세의 60%를 전세 세입자로 드리고 나머지 10%, 15%를 어떻게 후순위 주담대로 해가지고 마련하신 분들이 재작년까지 상당히 잘 되었단 말이죠. 또 20년 초반까지도 잘 되었어요. 네. 결국은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810인가요? 710 대책인가? 작년에 여름에 나왔던 대책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막혔지만은, 그 전까지는 법인들에게는 수많은 주담대,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후순위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6배로 오른다, 그런 매물들은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데 법인들도 생각이 있다면은 종부세를 3에서 6%까지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과연 낼까요? 참 진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달러는 모아야 돼요. 그건 시대적 숙명입니다. 달러 안 모으고 뭐 했습니까? 전 달러 계속 모아요. 달러요. 왜? 추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믿을 수 있는 건 달러입니다. 달러. 아시겠죠?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과거 IMF가 왔을 당시에 부도를 맞을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자, 거래처에 보통 어음으로 이렇게 대금을 지급을 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뭐 3개월이나 이런 어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가지고 은행 가서 깡 한다, 할인율 좀 주고 이렇게 돈을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 게 어음인데, 그때 이제 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부도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따님께서 미국에 유학 중이었던 거예요. 유학 중. 그래서 미리 자기가 사업이 잘 될 때 달러를 엄청나게 바꿔놓은 겁니다. 몇 억을 치료, 몇 억을. 그때 환율이 1,800원, 2,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천우신조였던 거예요. 천우신조. 그만큼 물론 그분은요,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정말 운에 가까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요, 이제 금융이 흘러가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그래도 귀동냥으로 잘 듣기라도 했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여러분들 꾸준하게 모아가세요. 달러는요, 대한민국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달러는 과거에는 이게 바로 안전자산이었지만은, 왜 안전자산이었습니까? 은행에서 금본위제를 채택한 수많은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에서 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금을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화폐를 대신 발행을 해서 뭐 금 예탁 증서와 같은 거예요. 금이 이만큼 보관돼 있으니까 화폐를 이만큼 발행해라. 그래서 화폐의 그 달러 화폐의 수량이 폭증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을 겪으면서 금 본위제에 대한 이 한계론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론에 대한 이 문제점이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이제 수많은 국가에서는 금 본위제보다는 그냥 화폐 가치, 화폐의 수량만 믿고 오로지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화폐를 더 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바로 금융입니다. 예, 금융이죠. 네, 금융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냥 삼성전자 주식 투자하면은 뭐 20-30년 후에는 뭐 떼부자 되겠지.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확률도 높아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잖아요. 하지만 미국을 믿으실래요? 삼성전자를 믿으실래요? 저는요, 미국을 믿을게요. 네, 저는 미국을 믿습니다. 왜? 미국은요, 세계에서 네, 최고의 국방력과 경제를 갖춘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믿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뭐 등쳐먹고 수탈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또 군대에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그런 힘 엄청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이다. 예, 이렇게 생각까지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스스로도 이 경제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야겠죠. 뭐 이미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국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일정 부분 하에서는 미국에 상당수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이렇게 해서 달러를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국민 절반이 집값 올라서 주거가 불안하다고 해요. 전월세 거주 33.5%만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주 유형별 주거 안정감 설문 결과 이렇게 보시면은 자가에서 63.6%만 주거적으로 안정스럽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왜 36.4%인가요? 36.4%의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가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저는 그게 바로 정말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경제 체제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당의 자본주의 하에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과 남이 갖고 있는 물건을 서로 비교하는 경향이 큽니다. 당연하죠. 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옆자리에 그냥 이번에 새로운 신입사원이에요. 그런데 뭐 신입사원 나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 사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 강남에 아파트 살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혹시 전세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가라고? 20몇 억 되는 거 그거 어떻게 샀냐? 라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일찍이 부모님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찌감치 저한테 증여를 해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모 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증여줬는데 그게 지금 뭐 레미안을 바뀌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제가 살고 있어요. 네, 부모님도 따로 살고 계시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지 뭡니까? 나는 용인에 살고 있는데, 나는 저기에 파주에 살고 있는데, 일산에 살고 있는데 이거 화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네,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나는 얘보다 직급이 한참 높지만 지금부터 남은 세월 동안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서 열심히 회사에서 고가 잘 받고 돈을 받아봤자 얘를 못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6.4%에 아무리 내가 자가로 거주하지만 주거적으로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늘 불안해요. 제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 혹시나 내가 더 좋은 걸 사서 그 좋은 그 브랜드 아파트의 그 시설 인프라를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잠시나 게을러 가지고 그걸 못했다. 그러면 놓쳤다.
부동산은요, 실기를 하면요, 엄청난 후회로 다가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분양 당시에 한 4, 5천 세대가 분양을 하니까 마피가 뜬 거예요. 한 10%, 15%씩 마피가 뜬 겁니다. 그런데 더 빠지겠지 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입주가 딱 완료되고 보니까 바로 1억이 뜁니다. 1억이 뛰어요. 물론 얼마 전까지 나는 2억 7천, 2억 6천을 받는데 지금 4억이에요. 매매가가. 환장하죠. 환장합니다. 그러면 따라잡을까요?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1억이 뛰는데 그거 쉽게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1억이 뛰었는데 KB 시세에 바로바로 반영 안 돼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바로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가 뭐냐? 결국은 우리는요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동산 유튜브 방송을 라이브로 지금 시청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율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거주 유형별 주거 안정감 설문 결과에서 자가로 살지만 36.3%, 4% 불안하다, 너무 불안하다. 네, 이겁니다. 네.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내가 집을 갖고 있지만 불안하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건전한 사고를 갖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예. 하니까요. 이거 보세요. 공공임대로 사는 사람들이 48.1%가 너무 안정스럽대요. 이거 왜 안정스러울까요? 왜 안정하다고 여길까요? 자,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왜 안정스럽다 이렇게 여기냐면은 이분들께서는 얼마 전까지 전월세로 살다가 또는 원룸 단칸방에 살다가 공공임대로 당첨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 중에서 상당수는 또 10년 후 분양 전환 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장기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고시원에 살다가 들어갔건 원룸에 살다 들어갔건 투룸에 살다 들어갔건 오피스텔 살다가 들어갔건 간에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삶이 향상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분들께서는 안정스럽다 라고 여긴 순간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요, 내 것을 갖지 못한다면 평생 동안 내 것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에서 피라미드 구조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싫지만 피라미드 구조상에서 제일 밑에 제일 수가 많은 분들로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회는요 정말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정치적으로 계속 피라미드 최하단에 가장 수가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유튜브 하는 목적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피라미드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으로 최대한 많이 올려서 피라미드가 마른 먹골로 되는 그런 사회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자,